송도 더샵시티 최고가 11억 5천 대비 6억 7천만 원이 빠진 4억 8천만 원에 직거래되었습니다. 11억짜리 아파트가 4억대가 되는 게 그냥 폭락을 바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가보시면 실제로 3분의 1 토막이 난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런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도 늘어나고 일반 매매로도 반값에는 사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부동산 경매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금 12억, 6억, 4억으로 유찰되는 아파트를 전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2월 16일자 경매로 나온 인천 아파트 149건을 모두 조사했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낙찰 결과와 매각 예정인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미친듯이 올라갔던 인천 아파트가 어떻게 추락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16억에서 8억, 11억에서 5억, 6억에서 3억으로 개박살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반값 오션뷰 아파트로 유명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경매 물건은 감정가 9억 2천만원이고 4억 5천만원에 시작하는 반값 아파트였습니다. 12억 4,500만원에 산 사람도 있었죠.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인천 연수구의 거래량입니다. 2020년 13,390건 대비 거래량은 10%로 줄었습니다. 즉 10명이 송도의 아파트를 사다가 현재는 1명만 산다는 것이죠. 지난 17년 동안 최저 거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단지는 거래가 계속됩니다. 11월에만 6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 절벽 맞습니까? 아무리 거래 절벽이라도 싸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실거래 최저가가 6억입니다. 12층, 25층이 6억에 거래가 되었으니 해당 물건은 8층이고 그 아래인 거죠. 그럼 우리는 6억보다 싸게 사야 하는 겁니다. 예상 낙찰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6억 2,464만원, 67%의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 5억 9,999만원은 쓸 수 있는 최대값을 쓴 거죠.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입찰가입니다. 입찰을 계속 해보시면 이런 감이란 게 생깁니다. 제가 입찰을 들어갔다면 저는 6억에서 10%는 빠진 금액 5억 4천 정도에 썼을 것 같아요. 최고가 매수인의 낙찰 가격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네요. 결코 비싸게 받은 게 아닙니다. 12억에 산 사람도 있는데 6억에 산 건 분양가보다도 싸게 산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일반 분양가입니다. 아주 잘 받으신 겁니다. 그럼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550 만수주공 아파트. 지난 8월 1억 8,8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미납을 하고 다시 나온 재매각 사건입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최고가 2억 4,700만원 대비 7,700만원이 빠진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올수리 급매로 1억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8천에서 1억입니다. 올수리 물건이 1억 6천만원이니 수리비용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 5천에 사면 부동산에서 사는 것과 똑같고 1억 4천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1,000만원 싸게 사는 거네요. 그럼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5명이 들어왔고 1억 4천만원에 58%에 가져갔습니다.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가 점유하는 물건으로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관리비가 45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체납 기간이 2년이 넘었네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공가입니다. 이런 물건은 낙찰받자마자 명도가 끝입니다. 안에 짐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고 소유주와 연락을 해보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2022 타경 501418 감정가 6억짜리 아파트가 두 번 유찰돼서 반값 2억 9,547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2016년식 3,971세대 대단지 인하대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6억 3,7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이 빠진 3억 7,8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매매 4억 2천, 전세 2억 5천이 최저가 매물입니다. 그럼 이 물건은 4억 2천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합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4억 5천만원, 74%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2차 가격 4억 2,21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가져갔죠. 1등이 안 들어왔더라면 차순위 3억 7,373만원을 쓴 분이 낙찰이 된 거예요.
경매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안 오면 7천만원의 수익이 플러스로 생기게 되는 거죠. 차순위 정도 금액에 받아야 잘 받은 거예요. 이 아파트는 40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현재 4억 5천만원에 30층 매물도 있어요. 연식도 2016년식이라 크게 수리할 것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정확한 건 임장을 가봐야 알겠죠. 시스템 에어컨이 4개가 들어있고 집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만 그래도 경매를 받을 때는 일반 매매보다는 싸게 사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매물이 없다면 경매로도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낙찰이 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임차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초보분들은 법원에서 분명 뭐야 왜 저렇게 받아가지? 시세 파악을 안 했나봐 웅성웅성거립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은 대출을 위해서 조금 비싸게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대출을 위해서 비싸게 낙찰을 받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차순위분을 포함한 폐차를 한 9명은 저렇게 받을 거면 부동산 가서 사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폐차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그냥 조금 더 써서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됩니다. 4억 5천에 살짝 비싸게 받은 이 아파트가 다시 6억대 가격으로 회복한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1억 5천을 버는 것이고 폐차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게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치를 알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은 SK 스카이뷰 84제곱미터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7억 1,600만원, 59제곱미터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고가 7억 8천만원 대비 3억 2천만원이 하락한 4억 6천만원의 거래가 되었고 그 뒤로 5억 3천, 5억 6천3백만원 상승 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최저가는 매매 5억 2천, 전세 3억 2천입니다. 그럼 얼마의 낙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진짜로 입찰한다고 생각하시고 낙찰가를 한번 정해보세요. 입찰은 총 32명이 들어왔고 4억 9,490만원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차순위분은 아쉬워서 차순위 신고를 하셨네요. 59제곱미터를 4억 5천에 받았는데 84제곱미터를 4억 9,400만원에 가져갔습니다. 저 같으면 4,400만원 더 주고 84제곱미터를 할 것 같아요.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이 5억 2천이고 7천만원은 싸게 산 거죠.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들어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 과밀 억제권역 인천은 최우선 변제금이 4,300만원입니다. 즉 보증금 4,300만원까지는 최우선 임차인에게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전액 배당받고 나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도 수월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너무 올라서 임대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고 매매가도 회복할 것이고 임대 수익도 나오게 될 거예요.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3억이 하락한 아파트를 잡아서 전세를 맞춰놓고 기다리는 것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월세로 대출이자를 낼 수 있게 보증금 월세를 잘 세팅해놓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임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1년을 보면 남는 것도 없지만 10년을 보면 몇천, 몇억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럼 낙찰이 된 물건이 아닌 실제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가 8억, 5억, 3억 순으로 보도록 할게요. 2022 타경 509603 송도 더샵 그린 에비뉴 7단지 물건입니다. 109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정가 16억이고 8억 703만원에 시작하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소유권 이전과 같은 날짜에 4억을 전세권 설정을 했네요. 임차인 문땡땡은 전입은 2021년 11월 22일에 했고 9억 2,500만원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 전세가 5억 1,000만원이 들어 있었네요. 갭이 4억 1,500만원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자신의 법인 돈을 돌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1. 선순위일 것, 2. 건물 전부일 것, 3. 경매가 신청, 임의 경매 또는 배당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 물건의 전세권자는 세 가지 모두 충족되므로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네요. 임차인 문씨의 전입은 2021년 11월 22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인수하는 상황이 된다면 전세권은 인수하게 되는 것이고 임차인 문씨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선 순위 설정이 전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이 되면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만약 인수하게 된다면 이렇게 인수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부터 시세 파악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7 공구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주거와 업무 단지가 들어서 있고 6, 8 공구는 현재 한창 신축 공사 중입니다. 송도 내 입주 물량 대다수가 6, 8 공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15억 7천만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된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5억에 나와 있네요. 전세는 7억 5천, 8억에 나와 있습니다. 8억 7백만원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맞추면 대박이겠네요. 그럼 다음 물건을 보겠습니다. 감정가 11억 물건이 두 번 유찰돼서 5억 3,900만원 반값으로 시작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으므로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최고가 12억 대비 2억 빠진 10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최저가는 매매 8억 9천, 전세 5억입니다. 이 물건도 전세가에 조금 더 써서 받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겠습니다. 감정가 6억 8,200만원, 두 번 유찰되어 최저가 3억 3,418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최고가 7억 1천만원 대비 2억 1천만원이 빠진 5억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최저가는 매매 5억, 전세 3억입니다. 전세 2억짜리 물건은 대출이 있는 물건이라 대출을 상환하고 들어오면 3억이라고 써있네요. 해당 물건은 2층 저층이라 5억보다 저렴한 게 맞습니다. 3억대에 받으면 잘 받는 것 같아요. 2억 초반은 2016년 가격입니다. 6년 전 가격으로 사면 정말 잘 사는 거죠. 1월 6일 낙찰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대출을 위해서 비싸게 낙찰을 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7천을 대출받으면 3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천밖에 없어요. 영끌을 해도 3천을 못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근데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럼 1억 1천만원의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8천만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만 받는다면 대출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90%인 9,9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럼 1,000만원 비싸게 샀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고 평범한 사람은 방법을 찾아서 매입을 했고 똑똑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두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1억 1천만원에 산 물건이 원래 가격은 2억짜리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1,000만원을 비싸게 산 게 아니라 조금 덜 싸게 산 겁니다. 지금 금리에 대출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원래 6억짜리를 3억에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단 떠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회복을 해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떠놓아야 결과값이 있는 건데 돈이 부족해서 무리한 대출이라서 들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새 아파트가 12억에서 반토막 6억이 되고 3분의 1토막 4억으로 빠져도 안 사는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인 거죠.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락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 많이 빠진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노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낙찰가는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분석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건 10번 잘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내 소중한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사냥꾼은 운이 좋으면 사냥터에 들어가자마자 감 나가는 짐승을 잡을 수도 있지만 농사꾼은 항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확에 시간이 걸리는 대신 사냥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씨를 뿌리는 시기 또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서 수확을 기다리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씨를 뿌리기 위한 가장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에 시장은 맞춰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계절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빠르게 수확할 수 있는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토마토 모종이나 상추를 심는다면 어떨까요? 인삼을 재배한다면 5년은 기다려야 하죠. 농부가 어떤 농작물을 키울지 플랜을 잘 세우고 농작물에 애정을 가지고 땅을 소중히 여기듯 부동산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알아간다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